규칙은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편하게 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이제 규칙을 적용시켜 보세요. 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규칙,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규칙을 접목할 필요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은 이 규칙이라는 단어를 조금 딱딱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가 아직 뭘 모르는데 이건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자율성을 길러줘야 되지 않아요? 너무 규칙 하다 보면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규칙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어느 곳이 더 걷기 편하세요? 사실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 곳은 오히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더 안전하고 편해요.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직장에도 규칙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규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내 차례가 언제인지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규칙이라는 것이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제 1교시가 끝나면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사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규칙이 없으면 매 상황이 달라져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서 규칙이 없으면, 그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오늘은 되는 일이 내일은 안 돼요. 근데 엄마는 된다고 하는데 아빠는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순간을 확인해야겠죠. 어떤 날은, 오늘은 같은 행동을 해도 혼나. 근데 어떤 날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 과정에서 불안감도 늘고, 그 불안감은 짜증이 되고 감정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생활에서는 규칙은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껏 집에서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었던 아이들이 다 이제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규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친구들과 함께 기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잠시 미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규칙에 맞춰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가정에선 없다가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되게 혼란이 오겠죠. 아이는 왜 내가 기다려야 되지? 집에서는 안 기다렸는데. 왜 내가 내 것만 안 돼? 왜 나는 저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님에도 아이는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되고, 그 억울함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사회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 말 들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규칙이에요. 기다리는 법, 양보하는 법, 순서를 지키는 법,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칙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규칙을 한다고요? 너무 아이에게 올가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빡세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가정에서도 없던 규칙을 갑자기 학교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힘들죠. 이거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정말 낯선 곳으로 내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칙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대체 어떤 규칙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실 규칙이라는 것이 있긴 해야 되지만 엄청 많지 않아도 돼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규칙을 한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규칙을 한번 가정에서 이미 쓰는 가정도 있지만, 아직 이런 규칙은 아직 없는데 하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한번 이 규칙을 지켜나가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말하기 전에 부르기. 말하기 전에 부른다? 자,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잣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나 혼자예요. 물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듣지 않아도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아서 바로바로 주는 습관이 들어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혼잣말처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 목마른데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굴 들으라는 걸까요? 주변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지만 주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이것은 결국 혼잣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어서 만약에 선생님은 한 명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규칙을 정해주세요. 자, 물 먹고 싶어요? 물 먹고 싶다가 아니라 엄마 물 먹고 싶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내 얘기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해서 호칭해서 상대방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그런데 선생님 하고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으면 내 얘기는 그냥 혼잣말처럼 흘러가고 아이는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방법, 상대방을 부르고 이야기하기를 규칙 1로 한번 정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차례 지키기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혼자야. 혼자서 어떻게 차례를 지켜? 자,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게임할 때, 간식 먹을 때, 대화할 때도 차례를 기다려보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화하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할머니랑 어른이 얘기할 때 자기가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그것도 차례 중에 하나예요. 자,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들어주지 마시고, 자, 지금 엄마 아빠랑 이야기 중이야. 아니면 할머니랑 아빠랑 이야기 중인데 아이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주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얘기 중인데 이거 끝나고 얘기해. 그럼 분명히 아이는 잊어버립니다. 너 무슨 말 하고 싶었어?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때그때 말하는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학습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끼어들게 하기보다는 차례를 지키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 이 규칙. 자, 정리정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정리를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내가 하고 난 뒤에 내 행동을 마무리 짓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나아가면 학교에서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예요. 이거는 사실 생활 리듬이죠. 근데 이게 규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활 리듬은 사실 학교에 갔을 때 모든 학습과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규칙을 하기로 했어 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했어. 근데 오늘은 내일은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규칙의 개수가 우리 집에 10가지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규칙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10개의 규칙을 가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규칙이라도 매일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집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바쁘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규칙만은 지키도록.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큰 포부를 가지고 10개 하자, 3개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거시키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것이 뭐냐면 행동중재 중에 하나죠. 특수교육에서는 행동중재라는 개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동중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위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 명확한 규칙, 일관된 지도, 이것은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꽁꽁 묶어두기 위한 틀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하나에서 2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